안녕하십니까.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 모델 러닝 측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데이터 모델 러닝 먼저 하고요. 자, 먼저 데이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로지스틱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지도학습입니다. 라벨이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S, I 지도학습인데 여기 있는 I 값이 0과 1인 이진분류인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0 또는 1값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선형회기 때 배웠던 yi가 이제 스칼라 선형회기 아니 스칼라 값이었고 실수 값이었는데 여기서는 0과 1로 문제고 이런 문제를 분류 이진분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마찬가지고 이진분류 하고 있는데 다시 S, I, 1, 2 그래서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데이터가 xi가 하나의 한 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얘는 뭐 xi가 x1, x2, x3, x4, x5, x6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값들이 이제 이 실제 값들이 어떻게 배분되냐면 여기 매핑되는 것들이 이제 yi가 0부터 1 사이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 0값, 0값, y축은 y값 했을 때 0값을 갖고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이제 1값을 갖는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하겠습니다. x가 데이터가 할 때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는데 데이터 표현되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면 2차다. xi가 xi1, xi2 있다고 하면은 특징 벡터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뭐 임의로 정할 수가 있지만 이제 빨간색을 x를 y가 동그라미가 1인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형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y축으로 다시 이거 y축으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y값을 1과 0 해도 되는데
경우에서 0, 1게 없으니까 굳이 하나의 축을 만들지 않고 x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모델. 어떤 F를 이제 모델을 정의해야 되는데 이 모델은 예측 실측값과 예측값이 유사하면 할수록 좋은 모델이겠죠. 그런 이제 모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모델을 잘 예측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선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선형기 한 개 선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한 개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오차가 크겠죠. 그래서 한 개의 직선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이제 이러한 경우는 좀 오차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계산함수 꼴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x가 어떤 x 값이 있는데 0보다 크면 1이고 1이 함수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x는 0값인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걸 잘 묘사를 해줄 수 있겠죠. 어떠한 함수의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어떠한 0보다 크면 1을 갖고 작으면 0값을 갖는 그런 함수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계산 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선형회기 때 경사법을 쓰게 되면 여기는 다 미분값이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법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함수를 잘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그모이드 함수 중에 하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근사적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시그모이드 함수 이거는 시그마인데 x는 거의 1과 같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아지면 0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 공간에 이런 구간 네모 박스친 구간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활성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이 0보다 크면 1의 값, 0보다 작으면 0의 값이 갖게 되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다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그래서 이거 시그모이드 함수는 정의가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1차원 공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것도 하나의 선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x2, x3고 이거 똑같이 표현하면 여기가 x, x, x 그다음에 x4, x 얘는 0, 0, 0이 1이고 x는 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때 여기가 x가 0인 지점 그래서 0보다 큰 지점은 다 1이 되고
0보다 작은 지점은 자, 0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 이러한 팩터가 이거는 팩터가 이런 식으로 하나였죠. 네. 하나면 이게 이제 어떤 판별되는 기준은 0으로 한 개의 점이 됩니다. 한 개의 점으로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 팩터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x이가 두 개가 있다면 이 판별하는 성형식은 1차식입니다. 1차식으로 한 개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묘사하는 걸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고 이 직선은 2, 3, 0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식을 표현할 수 이걸 이제 우리가 y로 보면 이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이 식인데 우리가 스텝 펑션 했죠. 그래서 xi 1을 이제 우리가 지금 주를 지금 xi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형 판별 식이라고 하고 이 벡터가 두 개이니까 하나의 선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를 얘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1로 만들고 싶고 이걸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게 되면 얘가 1보다 크면 얘 안에 말해서 얘가 1보다 크면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 xi 1을 하면 얘가 뭐가 같냐면 1에 가까워지겠죠.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여기 액티베이션 한 게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시그모이드 함수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데 이 네모화가 어떤 그 네모 안에서 0보다 크면 얘가 1에 가까워지게 되고 0보다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 값이 1 또는 0이 갔는데 여기 있는 네모가 0보다 커지면 그 기준으로 그 1에 가깝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 네모가 0보다 작으면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함수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특징 벡터가 이건데 만약에 벡터가 만약에 3차원이다. 뭐 xi1, xi2, 뭐 xi3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x는 y0, 0,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는 2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공간상에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벡터들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다. 그럼 얘들은 특징 벡터는 다음과 같이 이런 편면이 되겠죠. 편면에서 이거보다 큰 거는 다 0, 얘보다는 다 작은 건데 이 편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뭐 예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1, 그렇죠? 1, 2,
s제로가 1이니까 얘는 뭐 3 이렇게 0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예. 얘는 아마 이제 3으로 해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측면하면 이제 이 공간에서 이거보다 큰 거는 다 이 얘보다 큰 거는 다 1에 나오도록 하고 얘보다 작으면 다 0으로 만들게 평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형 판별 뭐 이런 이제 서형이지만 이제 만약 서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이제 초평면이라고 하고 또는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디시전 바운더리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어렵고 여러분 인공지능 입문 수준에서는 보통 이제 1차식이나 2차식에서 표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켜서 이 네모, 이 네모 안에 네모가 0보다 작으면 0에 가깝고 1보다 작음 0보다 크면 이제 1에 가깝게 만드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로이스액에서는 y 그 분류 모델을 할 때 잘 기준을 점을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는 gx라고 표현됐고요. 모델은 얘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fx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fx는 우리가 서형에게서는 wtx라고 배웠죠. 여기서는 이제 벡터니까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1의 1 마이너스 wt의 x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런 하나의 관측치라고 한다면 xi는 1의 마이너스 wt의 xi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뭐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뭐 강의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y hat i 이렇게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i를 이제 확률을 보냐 뭐 확률이 끝나 뭐 그걸 보지만 저는 이제 확률 개념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시그모이드에서 나왔던 이러한 값들을 확률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0이 되는 순간 0.5인데 이 구간 그래서 뭐 1이 얻었다. 그럼 여기 있는 그 수치들은 다 확률 값으로 봐서 그 나중에 확률이 이제 만약에 0.5보다 크다 그러면 1로 보고 0.5보다 작으다 그럼 0으로 보는 그런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시그모이드에서 나온 그 값들을 또 확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이걸 복사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했죠.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모델 정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모델은 좀 더 깔끔하게 정의하면 이 회귀 분석에서는 gx 얘는 시모드에다가 fx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는 시모드에 이거는 wt의 x 우리가 선형회귀로 배웠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1의 1 wtx 하나의 관측지 xi i에 대해서 보면 얘는 1의 1 t의 xi로 볼 수가 있고 얘는
이 확률값으로 보면 이제 y hat i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는 우리 강의 자료에서는 이제 이거를 확률값으로 p c1이 x i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c1은 여기서는 1인 값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확률 없이 설명한 측면에서 제가 다른 접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참고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 러닝은 찾아보겠습니다. 러닝은 우리가 이제 손실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경사화법을 썼죠. 그러면 이 손실함수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 이 손실함수 가 이제 yi가 이제 경우의 수가 1과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i가 1인 경우와 yi가 0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x축은 yi hat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했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액티베이션 펑션의 wt의 x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제가 y hat을 i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로스를 실제 값과 y hat의 로스라고 하겠습니다.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 얘가 이제 1일 때는 우리가 실제 값이 뭐에 가까워져야 되죠? 그 예측 값이 1에 가까워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0과 이제 1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얘가 이 범위가 치역대가 0과 1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 hat이 갖고 수 있는 게 0과 1 사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yi가 1일 때 이 손실함수는 최소화되면 최소화될수록 뭐에 가까우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손실함수는 최소화되면 1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면 좋고 0이 되면 이제 손실함수는 크면 좋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함수를 이제 여러 개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그 선영이 배웠던 그래서 손실함수를 이렇게 감소수를 시킬 수가 있고 1번 선영함수를 이렇게도 감소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둘 다 가능해요. 어떤 걸 쓰든. 그런데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우리가 손실함수 정의할 때 그래도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좋냐면 1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실함수를 조금만 y 해서 좀만 업데이트 하더라도 손실함수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yi가 1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1번이 좋습니다. 1번. 그럼 1번 같은 이제 식을 만들려면 우리가 로그 함수 있죠. 로그 함수가 이제 1일 때 다음 같은 이제 로그 x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로그 x가 다음 같은 식을 갖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다면 이 y hat이 이제 이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y hat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손실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yi가 1일 때 y hat은 이걸 최소화하면 yi는 이제 1에 가깝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i가 0인 경우가 있겠죠. y 0인 경우에는 예측값이 뭐에 가까워야 되냐면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것도 손실함수로 정의해 볼게요. 손실함수를 이렇게 하고 y hat i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0과 1 사이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실제값과 예측값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실제값이 가 이제 0일 때 예측값이 0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실함수가 얘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0에 가까우니까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1일 때는 손실함수 크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그래프가 손실함수로 정의할 수 있겠고 이렇게 업데이트한 걸 정의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업데이트한 것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yi를 이제 좀만 업데이트해서 손실함수를 확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0으로 빨리 수렴할 수 있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을 하기 위해서는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만들 수 있고 로그도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 x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얘를 이제 y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얘가 y축에 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 x를 하게 되면 x축에다가 이제 비례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려면 플러스 1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x로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된 거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이제 0부터 1 사이니까 이 그래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손실함수 정의하면 이렇게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는 마이너스 로그에 1 마이너스 y hat i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이 0일 때는 손실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y hat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이 식을 합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나눠서 합쳐서. 그래서 이제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함수는 이 부분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함수는 이걸 합치게 되면 손실함수 y의 실제값과 예측값 손실함수는 일단 실제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의 y hat의 i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일 경우 0일 경우는 이제 1 마이너스 i의 0 이게 0이 되면 이제 이게 0값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로그 마이너스 y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i가 1일 때는 이 식이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고요. y가 0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i가 1 또는 0에 맞춰지면 그게 맞춰서 예측값이 yi가 1이면 예측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고 yi가 0이면 예측값이 0에 가까우도록 이제 학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강의 자료에서는 최대 의도 개념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우드로 설명했는데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손실함수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J는 최초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할수율에 J의 로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해서 L의 W라고 할게요. W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이 설명기에 있는 그
식과 되게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합성률에 얘가 우리가 이제 선형회계에서는 여기서 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관측감인데 사실 이제 여기다 n 이걸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i의 로그 이렇게 이제 그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손천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선형회계에서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실제값과 예측값을 빼준 다음에 그 마이너스 거기 앞에 있는 변수 x i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서메이션 n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만 다르냐면 이제 2만 없애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놀라운 겁니다. 형상화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식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 선형회계에 있는 그 경사화법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이 이유는 그 시그모이드에 있는 그 지수 함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 함수에 있는 로그 함수가 서로 상쇄가 돼서 이런 효과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로그 함수의 밑은 이 자연상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ln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정의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y 햇은 뭘로 정의했냐면 아까 1에 2에 마이너스 xi의 1 시그모이드를 항수를 거친 이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한 방식은 최대한 확률이 없이 그다음에 좀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우회해서 좀 설명한 거고 사실 제대로 설명한 거는 강의 자료에 있는 그 우도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 이제 우도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우도. 근데 로그 우도인데 얘가 선형회기처럼 근사한다.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해서 C1은 xi가 줬을 때 액티베이션 펑션 wtx와 같고 pc2xi는 어차피 확률이 이진분율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t의 x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대 요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독립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좀 강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n개의 y햇의 xi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y햇의 뭐 그런 확률값을 구해서 얘를 이제 로그로 취해서 덧셈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구한 식이 되는데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제 데이터 모델 러닝 측면에서 제가 이제 최대한 확률 없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강의 때는 이제 라이크리우드 우도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이제 최대 네거티브 로그 최대 우도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리우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크리우드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와 이제 일치가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든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률 등 그래서 다른 최대한 이제 그런 확률 없이 설명한 거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